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인상을 판단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얼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얼굴을 받쳐주는 것이 얼굴뼈와 턱관절입니다. 우리가 표정을 짓고 음식을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얼굴뼈와 턱관절이 쉴 새 없이 움직여진 덕분인데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얼굴뼈와 턱관절이 상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욕조차 꺾이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이지호 교수는 20여 년간 얼굴 재건수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이지호 교수는 수술과 치료 과정, 병원 풍경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써서 환자와 소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닥터 아티스트 이지호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얼굴 재건을 통해서 정말 절망에 빠지신 분들한테 새 삶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이지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호입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님이세요. 네. 예. 대충은 알겠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구강학 안면외과. 이름 많이 어려우시죠. 사실 네. 일반인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강암면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치과 의사인데 네. 치과에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철, 교정, 때운다, 충치를 예. 치료한다, 교정을 한다, 임플란트를 한다 이런 거 외에도 좀 중증 질환을 다루는 과가 있습니다. 그게 네. 특히 이제 수술에 특화된 과인데 그게 구강암면외과고요. 단순하게는 발치, 이를 뽑는 것부터 해서 사랑니 발치, 고난이도 임플란트, 좀 더 가서는 감염이라든가 얼굴 기형 같은 것 때문에 양악수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종양이라고 하죠. 구강암 그런 것들 이제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얼굴에서 이제 구강암이나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을 복원하는 수술, 또 네. 원래대로 복원하는 수술, 그리고 심미적인 미용 수술 등등 예.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과입니다. 그냥 제가 그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딱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일 것 같아요. 네, 네. 예, 흔히들 이제 요즘 미용 때문에 양악 수술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고 네.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은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얼굴을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구강암면외과에서도 사실은 제가 하는 분야는 더 소수가 하는 분야고, 예. 더 또 많은 트레이닝과 더 추가적인 이제 과정이 필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또 그만큼 어렵고 네. 고난이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신체에 많은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얼굴뼈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뼈가 좀 손상받기가 쉽나요? 다른 뼈하고 회복률 같은 거 비교해 보면 좀 더 어려운 편인 건가요? 사실 얼굴이라는 게 네. 우리 몸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쉽게 노출이 됩니다. 사실 네. 다른 데는 옷을 입고 있거나 꽁꽁 싸매겠지만 얼굴 같은 경우는 어떤 불행한 사고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손상을 받으면은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가 있고 또 복원도 더 어렵고 합니다. 물론 다른 뼈를 다루는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운 수술을 하시고 힘들게 네. 하시는데 그 얼굴뼈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뼈라기보다는 22개의 뼈가 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손상을 받거나 파괴가 되면은 원복시키기가 쉽지 않고 또 많은 해부학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병, 사고, 선천적 기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수술이 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능적인 면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심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해서 이 수술 받고 나서도 오히려 기능적인 거 회복해도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진료실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병이나 예를 들어 구강암은 잘 제거가 됐는데 네. 얼굴에 이제 좀 회복시키기 힘든 어떤 힘든 점이 남는다거나 그런 게 불가항력적인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것 외에도
그런 면에 있어서 진료실에서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예. 좀 보듬어줘야 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네. 그런 얼굴 쪽에서 아까도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아이덴티티의 손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회복도 시켜주지만 솔직히 한계도 있고 그런 면을 이제 현실적인 면을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또 그거를 네. 나눠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막 네. 예전의 내 모습을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니까 주 전공하신 분야가 구강암이더라고요. 이 구강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진행이 되나요? 일단 구강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입 안이라고 안이죠? 예, 입 예. 안인데 이게 사실 주먹 하나도 어떨까요? 겨우 들어갈까 말까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먹이 안 들어가죠. 안 입에. 들어가죠. 예. 예.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사실 거기에 암이 생기면 암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암만 떼는 것이 아니라 절제연이라고 해서 이제 충분히 정상 조직까지 포함해서 떼야지 완벽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2, 3cm 암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절제연을 포함하면 이렇게 6cm가 되고 7cm가 되는데 예. 그 생각해 보시면 입 안에서 6cm, 7cm짜리 어떤 그런 결손부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얼굴 형태가 무너지겠죠? 예, 뭐 입 안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뭐 얼굴 형태도 무너지고 그 암 안에 치아나 혀가 포함되어 있다면 발음, 먹는 것. 제가 뭐 얼굴 때문에 여기 출연해서 이제 지금 얘기도 예. 하고 있지만 이제 얼굴에서도 제가 다루는 부분은 뭐 눈이나 귀는 아니고요. 예. 구강암면외과가 먹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거의 얼굴로서 소통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예. 일이에요. 근데 네. 이제 구강암으로 그 부분을 절제하면 이제 환자는 이제 그 사람은 소통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외모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암을 제거하는 절제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계까지 같이 하시는가 네, 봐요. 그 예. 암을 떼고 끝이 아니고 이제 재건 수술이라고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혀를 잘라내면 혀를 만들어줘야 되고 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재건 수술을 합니다. 뭐 턱을 잘라내면 턱을 복원해줘야 되고 그런 수술들을 하고 턱은 또 있습니다. 어떻게 재건을 하나요? 과거에는 뭐 인공 피부, 인공 턱 같은 것들을 뭐 요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물질을 넣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유리피판, 좀 말이 어렵죠. 유리피판 수술이라고 해서 그 환자의 다른 데서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내고 나면 그 팔목에 있는 살이나 네.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서 이제 혀 모양으로 접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 살이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피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팔에 있는 살과 허벅지에 있는 살을 뗄 때 혈관을 같이 떼오거든요. 혈관까지. 예, 그래서 그거를 붙인 다음에 목에 있는 이제 다른 동맥과 정맥을 찾아내서 현미경을 보고 뭐 지름이 한 1mm 정도 전후되는 네. 혈관 그걸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피가 예. 통하게 해서 복원을 해주고 턱뼈 같은 경우는 골반이나 종아리뼈를 떼서 모양대로 해주고 나중에 잘 되면 임플란트를 해주고 그런 수술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예, 과정이네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죠. 예. 근데 이렇게 뭐 사실은 뭐 암이다 그럼 굉장히 힘들지만 구강암 그러면 사람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더 놀랄 것 같아요. 그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좀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지. 제가 이 외래나 병실에서 네. 관찰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됐을 때의 순간이고요. 암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재발했을 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는 환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년 정도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 그런 암이라고 진단이 됐을 때 또 그 현실을 파악했을 때 그 진료실에서 보이는 그 반응을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저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럴 때를 볼 때 이제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현실을 부정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 때가 이제 수술이 잘 끝났지만 암이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재발 때문이니까 네.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팔로우를 하다 보면 CT상에서 뭐 재발 소견이 발견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게 좀 의사로서도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 잘 돼서 그분에게 새 인생을 찾아줬을 때 보람은 말도 못하게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도 될지요. 네네. 예. 저랑 동갑인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동갑이었고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좀 늦게 하셔서 그 당시에 신혼이긴 했는데 저랑 동갑이셨고 네. 그 아래턱뼈에 육종이라고 그래서 이런 간엽 너무 어렵네요. 뼈 기원에 어떤 종양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래턱의 반 정도를 다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 신혼인 그 아내분도 계셨는데 네.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진료실에 앉아서 남편도 막 엄청 참기는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수술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뒤에 항암 치료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그 진료를 다 견뎌내시고 재발 없이 지금 이제 제가 그분과 만나는 게 8년째입니다. 보통은 한 5년까지는 이제 재발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보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 그 턱뼈를 잘라내고 나서 종아리뼈를 이식해서 턱뼈를 만들고 거기다 임플란트까지 해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네. 비슷하니까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요새도 2주 전에도 다녀가셨는데 거의 친구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암 치료하고 나서 사업도 해서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낳아가지고 뭐 돌잔치 했다는 얘기도 하고 너무 잘 하는 거 됐네요, 보면 진짜. 예 그때는 정말 내가 많이 수술이 힘들고 뭐 잘 안 되는 환자도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또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중병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이 이제 한번 환자를 만나서 되게 오랫동안 보게 되지만은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 이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환자를 만나면 이 환자랑 평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단을 하고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시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이분과 보는 최소한.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저 어떻게 뭐 심지어는 선생님 저 책임져 주실 거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럼 제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평생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평생 봐야지만 되고 만약에 평생 보지 못한다는 건 그분을 못 본다는 거니까 예. 결과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평생 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임합니다. 네. 예, 이제 항상 보면 막 희망적인 순간도 보고 절망적인 순간도 보고 이제 이런 게 교차하는 지점에 계시는데 그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 암 같은 경우에 종양 제거하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환자들의 반응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 교수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 현실을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2가지 사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슷한 환자였는데요. 첫 번째 환자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뺨에 이제 구강암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뺨을 이제 다 덜어냈는데 그게 뺨에서 출발한 게 너무 오래 진행이 돼서 피부를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럼 구멍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미 피부를 먹었기 때문에 네. 거의 그러니까 얼굴에 구멍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구멍이 뻥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2가지 면으로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허벅지에서 피부를 2개를 떼서 네. 혈관을 연결해서 입안 쪽에 하나를 대주고 점막을 바깥쪽에다 피부를 또 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허벅지 피부의 색깔과 그 얼굴 피부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원래 얼굴같이 그렇게 매끈하게 그렇게 되긴 쉽지 티가 않겠죠. 많이 나죠. 근데 예. 이분이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외래에 와서도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 중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그거를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는 뭐 이제 100%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데
뭔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암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맨날 외래 올 때마다 굉장히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고.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더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고 독거노인 같은 분이셨는데 네. 그걸 방치를 하시다가 이게 너무 커졌죠. 그래서 네. 수술을 하는데 아래쪽 턱에 한 반이 피부랑 같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 커서 덜어내고 나서 피부를 이식을 했는데 근데 또 사람마다 정말 그게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그런 걸 받아들이고 다행이다. 내가 뭐 어떤 걸음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다시 뭐 그런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살았다 나는. 네, 살았다. 네. 그러면서 그 항상 오실 때 이렇게 막노동 같은 걸 하고 오시는데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외래 오시는데 그 회복되고 나서 몇 달 뒤에 보니까 그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 이제 일도 하시는구나. 네. 밖에 나가서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에 의해서 뭐 위로까지는 솔직히 건넬 수 있으나 의사가 그걸 이제 헤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 몫이 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정말 뭐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외과 의사가 진짜 수술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인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강학 안면외과는 진짜 많지 않다고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공부를 왜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치과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네. 그 이제 학생 실습할 때 수술장에 들어가서 구강외과 수술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네. 그때 뭐 마침 제 은사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계셨는데 그 구강암하고 재건 수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아, 나도 저게 하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동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고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 교수님이 수술하고 나서 외래에서 환자가 그 다음 삶에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라 네. 그다음에 되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교수님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뭐 다른 분야도 있고 재밌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제 전공에 많지만 이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분야까지 갈 수 있다면 사실 거기까지 그 구강외과에서 구강암을 하는 의사가 되는 것도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 사실 많지가 않고 그만한 수술을 하려면 인프라가 따라와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여러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큰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되고 예. 또 그런 병원에서 구강암을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도 않고 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때 학생 때 봤던 그 강한 인상과 그 보람을 보고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을 하고 예.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게 개업해서 병원 하신 분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요. 예, 친구들도 힘들다고 예, 합니다. 다 힘들다고 예. 뭐 네가 부럽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치과 의사 하면은 이제 개업을 해서 돈도 잘 벌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 교수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분들한테는 희망 같은 그런 존재시잖아요. 지금 이제 한 20여 년 되셨죠? 예. 수술하시고 하신지. 20여 년 동안 수술하면서 보람 있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좀 가슴 아팠던 그런 사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외래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네. 보니까 CT나 이런 검사비를 낼 그런 형편도 안 되시더라고요. 고시원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는데 근데 보니까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계속 놔두시면 안 좋아질 거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이제 보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외국 국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2, 3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그걸 해결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호자를 봤는데 고시원 총무님이신 거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 분이셨죠. 그래서 수술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겠는데 이분이 사실 70년대, 80년대
노래만 들어도 누군지 알만한 유명한 그 록밴드 우리나라 그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셨어요. 네네. 기타리스트셨는데 이제 뭐 중간에 삶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를 만난 거니까 네. 삶의 끝자락에서 근데 포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뭐 가족도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수술하고 이런 그냥 죽음을 기다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이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이분이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셨는데 여기서 이제 현역 활동을 하실 때 방송국에 다니시면서 또 친분을 쌓으신 그 일러스트 하는 작가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의 블로그에 그분 사연이 있어서 제가 또 취미로 일러스트도 하다 보니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분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보호자 노릇을 해주시고 또 수소문을 해서 그 연락이 끊겼던 가족도 찾아서 어떻게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피엔딩이겠는데 방사선을 하시고 나서 근데 이미 오셨을 때 너무 방치하시고 진행이 돼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아이고.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가슴 아픈 기억이 예. 그분이 이제 외래에 한번 오셨는데 그때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하고 나란히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자화상처럼 한번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나중에 오시면 드리려고 그걸 못 드렸네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네요. 예, 그게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교수님은 좀 다른 분하고 다르신 게 말씀도 굉장히 따뜻하게 하시는데 이 그림을 그리시는 예. 네, 그림을 그리시는 교수님이세요. 닥터 아티스트로 통하는 보니까 그 병원 홈페이지에도 네. 이 치료 과정이라든가 진료실 병원을 이제 그림과 짧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굉장히 따뜻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를 한 몇 줄로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거기 따뜻함이 느껴지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원래 그리셨는지요? 조금 뭐 이렇게 예. 그릴 줄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전공을 한 건 아닌데 네.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뒤에 앉아서 만화책 열심히 보고 베껴 그리고 막 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습장 같은데 나름 만화 같은 거 그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볼까 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나서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미련을 못 버려서 학생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공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수술 기록지 같은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다른 친구들은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려서 이제 수술 기록지를 넣는데 네. 이런 거라도 해보자 싶어서 직접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교수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누가 한 거냐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냥 웹툰 연재도 하셨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을 얻고 논문 같은 데서 사파도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도 좀 짬 시간이 나니까 재밌게 어차피 뭐 모든 지식이라는 게 의학도 딱딱하지만 재밌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웹툰도 뭐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되고 또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책도 내셨습니다. 얼굴을 많이 이제 다루시다 보니까 얼굴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얼굴의 인문학 제목이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얼굴을 다루기는 한데 처음에는 해부학에 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뭔가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해부학에서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해부학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예. 네. 책을 펼치면 뭐 이상한 해골이나 뭐 내장 같은 게 있고 네. 거기에 알아먹을 수 없는 꼬부랑 글씨 같은 게 써 있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기왕이면 해부학 되게 재밌게 쓸 수 있는 것도 도전일 거다. 마침 내가 그래도 그림은 남보다 잘 그리니까 예. 뭐라 그럴까 3차원적으로 재밌게 한눈에 들을 수 있고 뭐 직관적인 이런 해부학 책을 써보자라고 처음에는 그런 스케치만 조금씩 모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야기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구조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이 이 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질병을 앓았고 아니면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인데 그때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고 또 사람들은 어떤 치료법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주석처럼 조금씩 쓰다 보니 인문학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이제 사람 얘기를 여기에 더 녹여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해부학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다면 그냥 해부학은 음식 재료고 양념은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끓여서 내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부학 관점에서 네. 얼굴을 좀 들여다보고 네. 역사도 좀 들여다보고 근데 네. 재밌게 버무리셨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재건의술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계속 안겨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지호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 의사로서 도전하고 싶은 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좀 아직은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재건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시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다른 데를 뗀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떼어내려면. 네. 다른 부위에 또 칼자국을 남기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게 인공 턱뼈를 사람 조직에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요새는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그래서 3D 프린팅은 요새 딱 유명하잖아요. 뭐 네, 장난감도 네. 뽑고. 근데 그거를 그 재료 자체를 세포, 생체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를 오감 프린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네. 뭐 이미 그런 것들을 다른 뭐 분야의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서 턱이라든지 뭐 피부 조직이라든지 구강 내 점막 조직, 치아 이런 것들을 좀 프린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큰 수술, 이 수술을 좀 최소화시키고 어떤 치료 과정에서 특히 수술에서 환자의 어떤 고통이나 힘듦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 그 환자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굴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얼굴 보건술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주고 또 그림과 글로 소통하는 닥터 아티스트 서울 아산병원 구강학 안면외과의 이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